안녕하세요. 7월 21일 화요일이네요. 어제는 주식이 초반에 좀 빠지다가 거의 약보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상승으로 마감하지는 않았고 좀 뭐라고 생각만큼 오르지는 않았고 약세였는데 오늘은 좀 한 3.56%, 이걸로는 뭐 좀 어림도 없긴 한데 그나마 반등을 해줬다라는 게 좀 위안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규 시장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폭을 좀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8% 정도,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6% 정도. 물론 장중에 또 뭐 좀 세게 갔다가 세게라기보다는 좀 더 상승폭을 좀 갔다가 좀 다시 이 장 마감 직전에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힘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이 조금 오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좋고요. 뭐 매크로적인 변수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과 이란의 중재하는 나라들이 뭐 10일간 휴전을 제안했다는 뭐 그런 소식도 있고 해서 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뭐 정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이 나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변동폭은 줄였으나 그동안의 오른 폭에 비해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정도 되돌림 가지고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만족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 투자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반등의 시작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은 1500을 지나 2000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 분위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7월 달도 이제 중반 이후 이제 한 뭐 31일까지니까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리고 뭐 10일 단위로 또 수출 지표를 발표하니까요. 수출 지표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일부터 20일 기준의 수출액은 549억 달러. 지난번에 월간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달성했잖아요. 6월 달인가요? 그러면 7월 달 모르겠습니다. 한 10여일이 남았긴 한데 이 1000억 달러를 넘어갈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180% 정도 급증한 221억 달러. 그러니까 549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3% 정도 됩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초호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외에도 또 지켜봐야 될 게 이 선박입니다. 선박이 이제 70.8%,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 석유 제품 뭐 이런 게 있는데, 석유 제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항공유,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와서 정제를 한 다음에 다시 수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석유 제품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자동차 부품은 감소, 그리고 에너지 수입 증가, 뭐 이런 게 특징인데, 어쨌든 여기서 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그리고 선박이 좀 보이네요. 조선주도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 이전에 수주 받아 놓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인도하면서 대금을 수령하는 헤비테일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배를 인도하고 받는 돈이 크고, 그리고 이제 그게 환율이 이제 뭐 지금은 1470원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그전에 뭐 1500원대를 넘어서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한다면은 환율도 상당히 수익을 올려주는데 아마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조선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 건 메모리 가격이 일단 뭐 어떻게 추이를 보이나, 물론 이제 이렇게 좋다라는 거는 뭐 물량 P와 Q를 따져봐야겠지만 반도체 가격이 어떤지, 메모리 가격의 추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글에다가 이제 이 메모리 가격 추이를 눌렀더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메모리 가격 추이를 볼 수 있는 게 뭐 사이트가 뭐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메모웍스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여기 추이가 어떤지 그랬더니 여기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메모리 이제 7월 넷째 주 이런 그 의미가 저도 오늘 처음 들어와 보는 사이트여가지고 이런 의미가 어떤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DDR5, 4, 그 다음에 DDR3, 옛날 모델, 구 모델도 있고 LPDDR4, LPDDR5도 나왔죠. 로우 파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픽 DDR7, SDRAM, SGRAM 뭐 이런 거가 있고 뭐 제조사가 삼성, 마이크론 다 나오고요. 여기는 GDDR6, 이게 이제 6 다음에 7까지 최신 모델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 소딤 뭐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메모리에 대해서 가격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상위에 나오는 탑에 나오는 DDR5의 하이닉스 뭐 삼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이닉스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추이가 어떤지. 어쨌든 현재로는 공장 정설을 하기 전까지는 Q가 늘어나기는 힘들 거죠. Q가 늘어나면 이제 P는 떨어질 거고 프라이스는 좀 떨어질 건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26년 2월 첫째 주에 35달러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또 3월 첫째 주 35달러 여기 보시면은 이제 3월 둘째 주에 34.5달러 좀 떨어졌다가 3월 넷째 주까지 3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32달러를 유지하면서 6월 다섯째 주,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말에 32달러 찍고 갑자기 7월 셋째 주에 35달러, 7월 넷째 주에 35.5달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이런 이 모델, 그러니까 DDR5 4800, 여기는 5600인데 5600도 한번 볼까요? 5600 가격. 5600 가격 같은 경우에는 7월 넷째 주에 지금 같은 경우에 64달러, 7월 셋째 주는 62.8달러, 60.5달러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던 게 이제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상승률로 본다고 하면 조금 떨어졌지만 어쨌든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그리고 뭐 여기 삼성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메모리 가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그냥 플랫하네요. 가격이 플랫하게 움직이네요. 여기 물론 이게 정확하다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DDR 그 다음에 그러면 로우 파워 DDR 샘플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우 파워 DDR4 요즘 5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삼성 게 있네요. 가격이 예 가격도 지금 이건 거의 6월 첫째 주 23달러에서 플랫하게 가네요. 23달러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작년에 12월 넷째 주에 14.2달러 찍고 그다음에 23달러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LPDDR 그다음에 뭐 그래픽 DDR 여기서 메모리 가격 추이를 확인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이 어떤 P에 의해서 프라이스에 의해서 어떤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프터마켓이 끝난 시점인데 어쨌든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는 한 8%, 하이닉스는 아까보다 더 올라서 한 6.12% 올랐고요. 앞서 제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이제 뭐 이 2분기 실적도 기대된다.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든 종목이 이 제주 반도체, 그다음에 DI 그다음에 케이스텍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제주 반도체는 좀 미약하고요. 지켜봐야 될 거고 어제에 좀 하락폭이 컸었죠. 반도체 장비주의 대표적으로 PSK 홀딩스가 하락폭이 컸는데요. 상대적으로 PSK 홀딩스가 더 컸죠. 그래서 오늘 그 낙폭이 큰 거를 또 되돌리는 반등폭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종목들은 펩 정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실적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택은 여러분들 각자 본인 판단하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PSK 홀딩스, PSK 그 다음에
가온칩스가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어제 파두가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파두 실적을 보시면 파두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두 실적을 보고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또 어떤 디자인 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팹리스 업체들 실적도 한번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 매출이 뭐 1327억 나왔다고 돼 있는데 일단 공시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직전 분기 1분기에는 595억이었는데 2분기에 731억, 23% 정도 증가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08%. 그리고 이제 이 영업이익이 162억, 1분기에 76억, 77억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11% 정도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거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두가 뭐 하는 업체냐? 파두가 뭐 하는 업체인지를 봐야 되겠죠. 파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회사가 상장할 때는 뭐 공모가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공모한 주간 증권사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예. 근데 한 1, 2년 지났나요? 그게 한 1, 2년 공모를 언제 했는지 저도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이게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공모 후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의 호황을 타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상장하고 난 뒤에 주가 흐름이 여기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엄청 안 좋아서 요걸 좀 많이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막 23년도에 상장했는데 이게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인데 잘못 뭐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실적을 부풀렸다 뭐 이런 식의 욕도 많이 먹었는데 결국은 이제 올해 들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갖고 심지어 뭐 반도체 종목이 다 이런 패턴이긴 하지만 뭐 주가가 12만 9,400원까지 갔네요.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도 40%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변동폭이 크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9,300까지 갔던 게 다 반도체가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게 갔지만 그만큼 이제 지금의 6,700 정도의 지수선에서 본다면 이 정도 낙폭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이 바두의 외국인 지분율이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솟구쳤군요. 보니까 물론 차트상으로도 주가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좀 뭐라고 할까 다이나믹하지만 이거 외국인 보유 지분율도 엄청납니다. 지금 28% 정도 된다는 게 좀 경이롭네요. 어쨌든 이 회사가 포워드 PR이 22배 정도 되네요. PBR은 뭐 엄청 높고요. 어쨌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그럼 파두가 뭐 하는 회사냐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2015년에 설립된 데이터 센터 특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고요. 23년 기술 성장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핵심 제품은 고부가가치 영역인 기업용 SSD의 필수적인 컨트롤러, SSD 컨트롤러를 만든다는 거죠. 기업용 SSD는 높아지는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소수 글로벌 기업만 개발 양산 가능하며 동사는 클라우드와 AI, 5G, 자율주행 등 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른 데이터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영역에.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했고 실적은 아까 살펴봤듯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I 진화와 함께 데이터 센터 내 고성능 낸드 메모리 기반 낸드 메모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제 HBM 말고도 현재 미국에서는 샌디스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종목들의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어쨌든 낸드 메모리 그다음에 낸드 메모리 기반 SSD 탑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사의 컨트롤러 수요도 확대되어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예상 실적이 나오네요. 2012년도.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해가지고, 좀 숫자를 기록 경신하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 매출액 대비 올해 예상 매출액이 9545, 9436, 한 4배 정도네요. 4배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해서 한 859억 정도고, 여기에서 합치면은 한 1,500억 정도 되나요? 1,500억 정도,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금 6월달 예상치,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 예상치가 한
20%면은 146억이니까 한 25% 나오는 거죠. 25%, 영업이익률도 25% 정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26년에는 22%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파두가 이 정도니까, 만약에 팹리스 업체, 뭐 디자인 하우스지만, 가온칩스 이런 종목도 실적을 좀 기대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도체 장비주로서 실적을 제일 먼저 발표한 기업이 아마 테크윙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테크윙이 그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제 한 106억, 여기 보시면은 공시를 했는데요. 7월 20일이니까 어제죠. 어제에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한 106억 7천만 원 정도, 106억 7천만 원 정도 마이크론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는 데다가 이제 검사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한 것도 뭐 1분기에 대비해서 2분기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하고 공시에 나온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뭔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고 반복적인 얘기지만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어쨌든 삼전닉스가 대장격인 기업의 주가가 흔들릴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흔들린다.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펩 정수를 하기 때문에 그 꺾이기 전까지는 어쨌든 공장을 지어서 장비가 들어갈 때까지는 실적이 좋은 실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부광약품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할 일정들을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할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7월 22일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OCI, 그 외에도 이제 금융주들이 23일 날 신한지주도 하고요. 삼성 옛날에 엔지니어링이 있죠. EA 이게 또 실적 발표하고 23일 그러니까 23일이 내일이 22일 수요일, 23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두산바켓 뭐 이런 그 이제 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OCI 홀딩스도 이제 미국의 태양광 뭐라고 그러죠? 패널 어쨌든 그 앨런 머스크의 뭐라고 그럴까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아직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 그 다음에 24일에는 뭐 기아부터 해서 두산마켓 모비스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LX세미콘도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도 수요일부터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돼서 아마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해서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을 말씀드렸는데 7월 24일 그러니까 금요일인가요? 24일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조선에 대한 실적을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그 다음 주부터 또 조선도 하겠지만 기자재,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엔진이라든가 엔진 기자재를 만드는 종목들의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반도체가 만약에 현재 살아난다면 전력 설비도 살아날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력이 쇼티지니까 전력 설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프로브 테스트 핀의 3대장이 있잖아요. 리노공업, ISC, TSE. ISC가 이제 27일 날 실적을 발표하니까 ISC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유리기판으로 대표되는 SKC가 있는데 SKC는 모르겠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SKC 실적 발표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뭐 미국의 3,500 대미 투자액 3,500달러 중에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지만 원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산 에너비지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이게 미국의 원전이 미국 주식을 보면 원전주 정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원전주도 좀 버티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같이 빠지면서 이런 종목들도 원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향후 일정들을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고 매매 트레이딩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설비는 뭐 가온전선이 실적 발표를 했죠. 전력 설비 중에 전선도 있으니까 가온전선이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시스템도 이제 뭐 방산에 좀 속하지만 조선 쪽으로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적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조금 반등이 들어왔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내일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자고요. 일단 미국의 분위기는 지수 선물 봐서는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 아침에 뭐 어떻게 장이 마감되는지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조금 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